이러지 않기로 했나요? 오늘이 촬영 세 번째 날인데요. 뭐 약간 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강의를 찍고 나서 주변에 또 피드백을 받았죠. 근데 첫 번째 강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많았어요. 뭐 옷도 좀 울고 뭐 제가 좀 화면을 좀 가끔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다시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하튼 오늘 촬영은 사실은 첫 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찍자, 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자리인데,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료는 다 준비해 놨는데 어저께 문득 저녁에 이제 자면서 고민해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뭐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귀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이 안 좋으면 후속 촬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이 상황에서, 물론 다른 기회에 제가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의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강,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그냥 바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공부하는 법, 뭐 수학하는 법에 대한 약간 꼰소스러운, 꼰소가 뭔지는 모르시죠? 이제 꼰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꼰소, 충고라는 말 대신에 충저, 아재죠? 또 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간단한, 제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요 기말고사 범위에, 물론 범위는 좀 작지만 중요한 개념인 2차 부등식 단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요 뒤쪽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저는 사실은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나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제가 공부를 잘한 건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잘한 건지, 이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시험 공부를 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뭐가 달라요? 공부랑 시험 공부랑 뭐 어차피 공부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오늘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오늘 이제 강의할 때 날씨를 얘기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강의 들으시는 분이 그런 날씨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차들이 엉키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촬영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저는 운전한 지가 한 30년쯤 돼요. 28년? 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요. 지금까지 사고를 딱 한 번 냈어요. 자, 그럼 제가 운전을 잘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사고를 잘 안 내고 운전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강의를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두 가지 정도 떠올라요. 첫째는, 저는 운전을 할 때 반드시 두 번 체크를 해요. 조금 고급스럽게 더블 체크라고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회전할 때, 여러분 운전을 잘 못하시겠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차가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차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어디에 차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두 번 체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체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두 번 체크를 해요. 근데 이 버릇이 언제 생겼냐? 제가 차를 처음 몰았을 때, 처음 몰고 며칠 안 지나서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뒤에 분명히 이 뒤를 봤는데 차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백을 갔는데 부딪혔어요. 귀시고칼 노리시죠. 진짜 불과 1초 전에 뒤를 봤는데 차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뒤에 누가 차를 살짝 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뒤에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세게 박진 않았어요. 후진하다가 뒷차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 이후에 사고를 잘 안 냈던 이유가 아닐까. 자, 이 얘기는 비단 자동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부 또는 시험 공부에 대한 얘기로 환원시켜서 들어도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차를 껴들 때 이렇게 갑자기 팍 껴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껴드는 게 좋을까요? 너무 서서히 껴들면 이 제 차선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갑자기 탁 껴들면 끼어든 차선에 있는 차가 좀 놀랄 것 같죠. 이거를 제가 현재 지금 KBS 워싱턴 특파원에 있는 박유한 선배랑 서로 초보일 때 운전하면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논증을 했던 경험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물론 벌써 한 27, 8년 전인데 그때 둘이 제 차를 타고, 예, 그 박유한 선배라는 가끔 KBS 뉴스 보면 나옵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이제 올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날이. 둘이 가다가 갑자기 박유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낄 때 어떻게 끼는 게 좋아? 팍 끼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서서히 끼는 게 좋은 거야? 제가 그 양반보다 운전을 몇 개월 더 먼저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껴드는 거지 뭘 그걸 뭘 고민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막 우리 둘은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고 그 상황 이후에도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껴드는 게 좋을까? 자, 제가 빨리 껴든다, 천천히 껴든다,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고민했고 껴들 때마다 고민했어요. 아, 내가 지금 맞게 이게 자연스러웠나? 그걸 한 몇십 년 하니 지금은 나름대로 최적의 끼어드는 타이밍, 그냥 이건 본능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고민을 한 타이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천천히 끼는 편이에요. 천천히 껴요. 뒤에서 끼어들지 말라고 뭐 빵빵 누를 수 있는데 그럼 비켜주면 안 끼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끼는 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자이 가르닉이라고, 또는 자이 가닉이라는 사람이 매듭 이론을 주장했었어요. 뭐냐면 이 분들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뭔가 주문을 하면 여럿이 가도 뭐 엄청 많이 가도 그걸 빠짐없이 다 외워서 주방에 전달하는 웨이터가 있었는데, 그 주문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기억하던 사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시켰나요? 라고 이제 그 주문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자이 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실험을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온 결론은 어떤 일이 매듭이 지어지면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뇌가 잘 기억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자, 지금 저 차 얘기하고 공부 얘기를 약간 혼합하고 있어요. 저는 그랬고 여러분도, 저는 지금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차선을 끼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의식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더블 체크, 매듭. 여러분이 매듭 쪽을 잠깐 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봐요. 잘 몰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해답을 보거나 아니면 뭐 친구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그런데 자이 가르닉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답을 급히 구하지 말아라. 잠깐 유보해라.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시험 때까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빨리 해결할 필요는 없다. 잠시 유보하고 머릿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머리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한두 번 도전해보고 머릿속에 담아보고 여러분 뇌가 이 문제를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문제를 뇌가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뇌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자, 하여튼 장황하게 인트로를 했어요. 더블 체크도 했고 매듭도 했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운전대는 말이죠. 운전면허를 한 번 따면 평생 그냥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적성검사라는 게 있어서 그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혹시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예전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운전할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운전면허를 줄 수 없어요 라는 걸 적성검사라고 해요. 그 적성검사를 안 하면 면허가 취소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됐어요. 전 운전을 잘하죠. 그 당시에 벌써 20 몇 년이나 운전했을 테니까 운전을 되게 잘하죠. 공부를 잘하죠. 예를 들어 그러면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험장 갔는데 막 가슴이 떨려요. 20 몇 년을 초보 때 한 번을 제외하고 무사고로 한 완전히 FM으로 운전하는 저 역시도 이걸 시험으로 대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앞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뭔가 감독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한 5분, 10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약간 겁을 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고 가면 반드시 평상시에 제가 운전할 때는 당연히 안 하던 건데 왜 운전할 때 와이퍼를 켜보고 왜 라이트를 왜 켜봅니까? 대낮에 운전하는데 그런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때는 가서 뭐 와이퍼도 움직여보고 라이트도 켜보고 그 운전사 좌석도 왔다 갔다 움직여보고 막 해야 된대요. 그거 안 하면 감점되고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한 5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은 저란 놈은 진짜 시험에 특화된 놈이구나.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험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그게 뭐라고 제가 시험 보는 그 시간까지 그걸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가서 해보고 뭐 켜보고 아이폰 키고 막 뭐 해보고 이거를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거의 습관적인 거죠. 시험 중독자. 평생 뭔가 시험을 못 보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온 사람의 행동. 오늘도 이 비 오는 날 1시간 반을 운전하면서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요. 에, 이, 오, 우를 한 100번, 1000번 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 발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예 이, 오를 못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듣는 강의인데 발음은 좋아야지. 기본적인 발음은 좋아야지 하면서 아예 이오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요. 우리가 공부 좋죠. 뭔가를 깨닫고 막 감동을 얻고 다음날 다 까먹고 공부 좋죠. 그래도 공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시험을 봐야 해요. 대학 가도 여전히 시험이 존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고시 공부도 할 거예요.
그거 다 시험이잖아요. 자격증도 시험이고 다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10학년이에요. 1학년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되게 어린 학년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공부를 10년 한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시험을 잘 안 보니까 뭐 시험 인생으로 봤을 때 몇 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부 인생으로 봐서는 10년 공부하고 10년이면 전문가입니다. 고민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도 좋고 시험 대비할 때는 또 어떻게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벌써 인트로를 15분이나 했어요. 나머지 시간, 15분, 20분 동안에는 지금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걸 0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1강부터 10강까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0강으로 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1강이 더 난데? 뭐 이런 반응이 되면 그냥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부등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장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방정식 부등식 뭘 얘기하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두 함수의 관계다. 약간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방정식이라는 말도 좀 안 와닿고 부등식이라는 말도 와닿지 않고 함수는 또 뭐 관계는 뭘까? 간단한 예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두 함수의 관계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부등식을 처음 봤을 때는 아마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죠. 물론 그 위에 2x 플러스 1이 0이다. 이게 방정식이죠. 중학교 때는 여기서 뭔가 식을 우리는 등식과 부등식을 변형할 줄 알아요. 양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뭔가를 해서 얘를 막 왔다 갔다 변형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고 싶었냐면 그래서 x는 뭔데? 여기 1도 지우고 2도 지워. 어떻게? 등식, 부등식은 양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돼. 물론 부등식에서는 음수를 나누면 부호가 바뀌어. 뭐 이런 몇 가지 툴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 식을 변형한 거예요. 1을 지우려면 양변에 1을 빼야 돼. 양변에 1을 빼주면 요 1이 없어져. 그 다음 요 2x는 마이너스 1 되니까 1을 지우려면 양변에 1을 나누면 돼. 1을 나누면 x만 딱 남게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요 중학교 때 해석이에요. 그냥 대수적인 해석이라고 합시다. 양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x는 뭐 이런 형태를 만들든 x는 뭐 이런 형태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꼴이에요. 자, 양변에 1을 빼. 요 1을 좌변에 x만 꼴랑 남겨야 되니까 1을 먼저 없애. 양변에 1을 빼주면 돼. 오케이. 요 2 없앨래? 어떻게 없앨 건데? 양변에 1을 나누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하튼 좌변에 x만 남겼어. 이런 해석을 대수적인 해석이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0 놓고 2x 플러스 1은 이렇게 있고, 자,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해요? 함수로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이해관계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식이 뭔지 모르는데 답은 구한 거야. 양변에 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해서 x는 뭐해요? 라고 구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식은 말이죠. 두 개를 나눠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 두 함수의 관계예요. 관계라고 말하는 뭐냐면 부등식도 있으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식은 뭘까요? 등식은 두 함수가 만나는 거예요. 함수의 관계라며. 함수의 관계잖아요.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이 함수가 이 함수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크대잖아요. 얘는 등식은 두 함수가 만나는 거예요. 부등식은 두 함수 중에 누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차 부등식은 함수를 말하면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역시 잘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요거 3강인가요? 요 3강에 보면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차 함수 잠깐 설명해요. 다시 그쪽 보고 오세요. 자, 1차 함수는 직선이에요. 직선. 2차 함수는 뭐? 포물선. 우리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그래서 걔 정체가 뭔데 1차 함수의 정체는 뭔데 이미 알고 있는 거라니까. 직선이라니까. 2차 함수의 정체는 뭔데? 포물선이라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차 함수는 직선을 말하는 거라니까. 직선의 이름이라니까. 2차 함수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이렇게 된 포물선을 그런 형식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 직선 그려봅시다. 지난번 더 못하는 것 같죠? 자, y는 2x 플러스 우리가 얘기했지만 빨리 할게요. y절편 x가 0일 때 값은 y절편 찍었죠?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그래프를 연결할게요. 자,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자, y는 0이라는 건 뭐냐면 y축 같지만 y는 0은 x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이 y는 0이란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 되니까 그럼 이 문제는 뭘까요? 이 직선과 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고 요 직선이 y는 0이 x축이니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 1차 함수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요 점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부등식 마찬가지죠. 요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크대요. 크다는 건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y값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y가 크다는 건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아까 구했죠. 이게 지금 다소 그래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좌표가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이 해를 구하라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물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y에다 0 되고 방정식 푸드과 똑같은 작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가. 요점. 두 번째, 이 함수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는 요 1차 함수가 요 x축보다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요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 요 1차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요. 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무슨 다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와 즉 이 직선과 이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 중에서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게 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 그럼 x에다 이런 거 대입하면 x축이야 다 0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값이 이 값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봐. x의 값을 구해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다를까요? 똑같겠죠. 설명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그냥 한 두세 개만 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죠. 이걸 구하래요.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두 개 함수로 쪼개라니까. y는 x제곱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즉 포물선. 이런 포물선 형태가 하나 있고요.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있어요. 그럼 함수 그리면 되잖아. 어떻게? 뭐 똑같죠. 뭐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것 정도는 알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x절편을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뭐 x에다가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y값이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이니까 1하고 3 대입하면 되죠. 뭐 그리고 포물선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뭐냐면 요 2차 함수의 모양이라 이거예요. x제곱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의 모양이고 얘가 뭐냐면 x축이라 이게. 문제가 나와요. 얘가 더 크대요. 크다는 건 뭐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이랑 요 포물선이랑 포물선이 위쪽에 있을 때는 어디냐면 양쪽 날개죠. 이렇게. 당연히 얘가 위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에 있잖아요. 답을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자 노란색으로 해서 반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요 x축이 더 위쪽에 있길 바래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겠죠. 비교해 보면 요 x축이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건 맞잖아요. 위에 있는 거. 됐잖아요. 그럴 때 위에 있게 하는 x값은 어떤 범위면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x제곱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고 할까요? 크다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2차 함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함수와 y는 0. 이제 제가 자꾸 연습시키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합니다. 그냥 돼요. 아,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 라고 해석이 된다니까. 자, 저 함수는 뭐냐면 완전 제곱이네요. x 빼기 1의 제곱.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접하게 1에서 x축에 접하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물선인데 x-1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접하겠죠. 이렇게. 모르면 제가 쓴 중학수학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를 꼭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물어봅니다. 요 포물선하고 요 y는 0이라는 건 x축이니까 얘가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걸 구해보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위쪽에 있잖아. 다 위쪽에 있는데 못 빼놓고 요 점만 딱 0이고 나머지는 다 크잖아요. 얘는 만나고 지금 큰 거 구하라고 했잖아. 답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인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죠. 1만 빼고 다 된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등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재밌어요. 방정식과 전혀 다른 게 부등식은 요 부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함수랑 요 y는 x-1의 제곱인 2차 함수와 y는 0인 x축이 있을 때 요 x축이 얘보다 큰 걸 구하래요. x축이 요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없다는 거죠. x축이 항상 같거나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2차 함수가 이쪽에 있을 때를 구하라는 건데 이쪽에는 없어요, 지금. 요 x축이고 요 2차 함수를 비교해 보면 요 x축이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답이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이 답은 해가 없다가 맞아요. 자, 하나 더. 여기다가 두고만 붙여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2차 함수와 요 x축 직선과 관계를 비교했을 때 요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거. 2차 함수가 얘보다 작은 건 없어. 작은 부분은 없어. 다 크잖아.
같은 건 있어요. 같은 건. 요 1에서 둘이 만나니까. 그러면 이건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와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답이 나온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는. 자, 한 가지 테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어떤 경우인가요? 앞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황은 똑같죠. 우린 뭐 할 거냐면 y는 x제곱 빼기 이렇게 할 거고 y는 0, 둘 사이 관계를 비교할 거고 y는 x제곱 x 플러스 1 과 y는 0, 둘 사이 관계를 비교할 거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할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판별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판별식. 조금 다른 일반적인 교재랑 좀 다른 방법. 우리가 2차 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예전에는 뭐 했냐면 꼭지점 구하는 방식을 했어요. 해볼게요. 이거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합니다. 뭐 모르시면 역시 중학수학 총정리를 보시면 돼요. 잘 나와 있습니다.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뭐 계산해서 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돼서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식이냐면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또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꼭지점을 구해보면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에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꼭지점이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2분의 1, 4분의 3 돼서 자, 두 개의 그래프 차이를 이해할 겁니다.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 함수와 y는 0은 x축이니까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 위쪽에 있잖아. 다 위쪽에 있잖아요. 다. 땡큐.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얘는 모든 실수네요. 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다 위에 있네요. 얘는 이런 이 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 점을 구해야 하겠죠. 왜? 요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요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파트는 어디냐면 이거잖아. 이쪽 양쪽 날개 부분. 양날개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외우면 돼요. 일단은 외우면 돼. 이해가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퍼펙트하게 막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오케이. 요거 크다고 나오면 양 날개를 택해주고 작다고 나와주면 요 사이값을 택해주면 돼. 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예외 없으니까. 물론 이 부호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려지면 상황은 반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리고 크다고 나오면 양 날개 작다고 나오면 사이값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요점 어떻게 구해? 뭐 그래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만나는 거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 대입하는 건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다시 갈게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있을 때 아까처럼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은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자, 집중합시다. 마지막이에요. d를 구하면 돼요. 판별식을 구하면 1 플러스 4.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판별식은 뭐냐면, 자, y는 x제곱 빼기 요 두 함수를 또 분리해 볼게요. 이런 함수와 y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은 뭐냐면 y를 0이라고 뒀을 때 x절편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절편이 이 두 점이 있다는 거예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럼 얘는 뭘까요? 판별식을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뭐냐면 실근,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게, 이게 작다고 해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판별식이라는 건 빨리 그냥 리뷰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알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가 ABC가 실수일 때 여기 있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근, x축과 만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x축과 안 만나고,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붕뜨겠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아까 첫 번째 방식은 이 꼭지점을 구해서 얘가 x축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줬고, 꼭지점을 구해서 이 점이 요거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에서 판별식을 구해도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을 거야.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케이, 얘는 모든 실수야. 얘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0 대입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요 두 점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크다고 그랬으니까 양 날개를 선택해 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두 가지 문제만 하나 딱 비교해 주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x제곱 k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첫 번째. kx제곱 k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도 두 개고 말도 두 개입니다. 부등식, 2차 부등식. 문제를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더블 체크 아까 얘기했잖아. 더블 체크. 문제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요 k가 0일 때는 안 돼요.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면 2차가 사라져. 근데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k에다가 0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봅시다. 문제를 지금 막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이 문제의 공통이 뭐냐면 모든 실수라고 나왔어요. 해가 모든 실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붕 떠라.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2차 함수, 이제 다시 안 쓸게요. 요런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직선, 즉 x축과의 관계가 요 2차 함수가 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이게 위쪽에 있다고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또 이것도 해보면 재밌잖아요. 다시 2차 함수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또 2차 함수잖아. 또 2차 함수잖아요. y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k가 마이너스 2하고 2고 0보다 작대요. 이건 역시 y는 k제곱 빼기 4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의 관계라니까. 또 2차식이니까. 그러면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이 있을 때 요번엔 거꾸로 직선이 위쪽에 있으니까 요 사이의 값을 택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라고 해주면 요건 답이 됩니다. 지저분한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식에서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요 이차함수가 붕 떠야 되고 이차함수가 붕 뜨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큰 게 아니라고. k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요 식을 다시 보니까 또 2차 부등식이야. 또 2차 부등식이라고. 그럼 빨리 하세요. 요 2차 부등식 뭔지 알잖아. 인수분해해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고 놓고 다시 2차식 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2니까 작다니까 요 사이값 택하라고 얘기했죠. k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하면 답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를 볼게요. 그냥 요 앞에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k에 0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요 식이 요렇게 떠도 돼. 요게 x축이니까 요게 요렇게 뜨거나 아니면 2차식으로 요렇게 위에 있거나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함수가 좌변에 있는 함수가 우변에 있는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걸 y는 이렇게 했는데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식이 뭐가 나오냐면 y는 1이 나와요. y는 1이라는 건 y는 0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이거.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싶어요. 이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 첫 번째, 요 k가 0보다 커야 돼.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는 안 하고 있지만 k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려면 k는 0보다 커야 하고 당연히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2차 함수니까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해서 k 빼기 4가 0보다 작다. 붙이면 되죠. 이쪽은 0이고 이쪽은 4고 작다니까 요 사이값 체크해주면 돼요.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해주면 되고 앞에 구했던 k는 0과 붙여서 여기다가 0을 붙여주면 완전한 답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 문제랑 이 문제가 뭐가 달라요? 앞에 k가 있다고. 더블 체크하라고. 이 k 때문에 문제가 완전 달라진다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신경 안 써도 돼. 0일 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k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렇게 돼도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도 0보다 크다 이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마지막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두 함수의 교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한 45분 좀 길게 영각을 했는데 이게 혹시 예전에 찍었던 1강보다 더 못할지 걱정은 됩니다. 여하튼 요걸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다 보시고 오셔도 되고 이제 이걸 처음부터 보시고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건투리입니다. 감사합니다.